2020년 우리는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라 믿고 싶지만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네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를 바꾼 오렌지 혁명입니다. 이 주제만 따로 영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워낙 많은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 이야기라 쉽게 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2004년 처음 시작된 오렌지 혁명 이후부터 2014년 2차 오렌지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10년간 우크라이나 전국은 엄청 혼란스러웠었고 2014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전국의 혼란을 틈타 치안 유지를 위해 러시아군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즉시 우크라이나 영토로 들어온 러시아군은 치안 유지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6,500명의 시민을 사살하게 됩니다. 이 10년의 혼돈의 시간 동안 동부에 친러시아군이 생겨났고 서부는 EU 가입을 원하면서 정치인들은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 후 우크라이나인들은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동부의 친러시아, 서부의 우크라이나 간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비열한 정치인들의 정권 쟁탈전을 벌이며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극혐하게 됩니다. 1999년 소련의 독립 후 어지러운 정치 환경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2m 3cm, 112kg의 거구를 자랑하는 우크라이나 최고의 헤비급 복서, 1999년 WBO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을 하고 통산 전적 45승 2패, 9년간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헤비급 타이틀 방어를 해낸 전설로 기록된 파이터 비탈리 클리치코. 이 우크라이나의 스포츠 영웅은 2004년 오렌지 혁명에 흔들리는 조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What are you saying? Where you want to live? You want to live in a European country with human rights or in dictator where you have nothing to say? 시민들 맨 앞에 섰고 국회의원을 거쳐 2014년 키이우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개혁적이고 반러시아, 친서방적인 비탈리 클리치코의 거침없는 행보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2020년 50.2%의 압도적인 득표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자 What you would tell to Russians? Go back home. You have nothing to fight here. 키이우 시장인 그는 주민들에게 집에서 머물며 전쟁을 대비하고 식수와 음식물을 창고에 채우라고 시민들에게 말을 했고 러시아는 집에 돌아가라. 여기는 우크라이나이다. 겁먹지 마라. 우리가 당신들을 지킨다.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직결하게 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일선에서 방탄복을 입고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멋진 파이어벳 시장입니다. Fire it up. That's what I thought. 어릴 적 별명이 사탄일 만큼 주먹질과 장난에 능한 그는 공대를 졸업하고 1991년 평생을 바쳐 충성할 주군을 만나게 됩니다. 블라미르 푸틴. 소련 붕괴 후 혼란스러운 러시아를 빠르게 정상화시키기를 원했던 푸틴에게 쇼이구의 거친 성격에서 나오는 불도저 같은 강력한 추진력과 공대생 특유의 치밀함은 그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정부 요직을 거치며 러시아판 소방수로 불렸던 그는 테러, 자연재해 등 대형 사건을 잘 처리하며 하나씩 능력을 보여줬고 소비에트 연방 해체 후 많은 권력자들이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2명의 고위 공직자가 있는데
한 명이 푸틴, 다른 한 명이 쇼이구입니다. 죽은 푸틴의 신뢰를 받은 쇼이구는 2012년 국방부 장관이 되어 정말 미친 듯 군을 현대화하여 유니온 소비에트 시절에 부패에 쩔어 있던 시스템을 다 뜯어 고치며 구닥다리 시스템 속에서 폭력만 난무한 러시아 군을 공대생 출신답게 기술 강군, 첨단 군대, 군산 복합체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가 계획한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시리아 내전 참전 등을 통해 보여준 전쟁 수행 능력과 승리는 러시아 군을 자만감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군대에 복무한 적이 없어 국방부 장관 초기에 군인들의 많은 불신을 받았지만 그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군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군사 지식이 부족한 그가 러시아군을 컴퓨터 게임하듯 이끄는 러시아군 총사령관으로 부임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힘세고 무식한 놈입니다. Василий Петрович Голобородько? Да. Доброе утро,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는 비웃음을 받았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 된 그는 17살이던 1997년 코미디언을 꿈꾸며 TV에 출연해 처음 그의 얼굴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2015년 자신의 주도로 제작한 시트콤에서 직접 대통령 역을 맡아 청렴한 이미지의 주인공으로 출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시트콤은 우크라이나에서 2천만 명이 시청했을 정도로 초대박이 나게 되고, 오렌지 혁명 이후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느끼던 우크라이나인들은 시트콤 속의 대통령처럼 청렴 결백한 정치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연기자인 그에게도 대권 도전 의사를 묻게 되지만 그는 그럴 일 없다며 거절했지만, 2018년 3월 기성정치의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과 시트콤 제작자들이 진짜로 당을 만들어 버리고 젤란스키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게 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해 12월 31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득권만을 위한 분위기를 탈피하고 싶다며 출마의 변을 이야기한 젤란스키는 2019년 만 41세에 노회한 정치인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페트로 포로셴코와부터 결선 투표에서 73.19% 대 24.44%, 자그마치 50%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차로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이 되는 기염을 토하며 하루아침에 연기자에서 우크라이나 정치 한가운데로 서게 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극한의 혐오가 팽배했었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국민의 의지와 시트콤 속의 청렴한 젤린스키의 이미지가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그의 시련은 시작됐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을 코미디언으로 낮추어 부르며 정치 초보다, 어설프다, 젤렌스키는 연기나 해야 된다며 그의 모든 정책에 발목을 잡았고, 2021년 11월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서방 언론들은 그를 비난했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젤렌스키 정부를 비판하면서 군과 정부, 정보부의 요직에는 비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다. 코미디언, 배우, 연출가, 작가들로 구성된 젤란스키 시트콤 정부가 국가 대사를 망치고 있다고 쓰레기 같은 기사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은 이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확인되자마자 워싱턴은 그에게 키이우는 위험하니 워싱턴이나 파리, 베들린으로 옮겨라.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주겠다 라는 제안을 했지만 젤란스키 대통령은 내가 필요한 것은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다. 단칼에 거절 의사를 밝히며 결사항전의 의지를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참수부대의 투입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오늘도 방탄복을 입고 시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독재와 제국주의에 물든 러시아와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불곰, 상남자 등으로 불리는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어린 시절 그는 물건을 훔치고 패싸움을 즐겼던 그냥 동네 양아치였습니다. 때론 아버지와 난투극을 벌일 정도로 폐륜화했던 푸틴은 1974년 KGB 수습 요원으로 발탁되어 정보원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동독과 서독의 체제 경쟁이 서독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그 후 일어난 베들린 장벽의 붕괴는 젊은 그에게 소비에트 연방 내 자본주의 체제 경쟁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1999년 12월 31일 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취임한 푸틴은 우라!
러시아,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슬로건으로 걸고 21세기에 짜르를 꿈꾸고 있는데요. 짜르는 러시아어로 황제를 뜻합니다. 동네 양아치에서 러시아 권력의 정점으로 들어서게 된 푸틴은 그의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냈는데요. 정치 연임 또는 정치적으로 방해되는 언론 기자, 정치인, 기업인들까지 체포, 암살, 재산 몰수 등의 모든 수단을 써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며 보복하는 극한의 잔인함을 보여주어 러시아 내에서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2018년 해외에서 그를 반대하던 러시아 정보원을 영국 런던 한 호텔에서 독살하기까지 했습니다. 2차 체첸 전쟁 때 그로즈니에서 열압력탄, 진공폭탄을 사용하여 도시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만행으로 8만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 IS 전쟁 등을 거치며 독재자들과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악명이 높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고물타는 상남자로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팔아 조용히 국력을 키우며 전쟁을 준비해왔고 에너지 문제로 허덕이던 유럽을 값싼 천연가스라는 덫에 빠지게 한 그의 전략은 유럽 시장의 40%를 러시아 가스가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스와 기름을 팔아 러시아 군을 현대화했고 2014년 크림반도 합병 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따박따박 현찰을 모아 러시아의 체질을 계산한 푸틴은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도록 했고 유로와 금, 위안화의 비중을 올리고 달러의 보유량을 2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 다가올 제재에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발표한 이번 스위프트 코드 퇴출이 푸틴의 러시아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유럽 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가스파이프로 유럽의 목을 옥죄고 다른 한 손에는 핵을 들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독재자 푸틴. 이번 전쟁의 이유가 우크라이나 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에 대한 핍박이라는 이야기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슬라브족의 동질성이라는 이야기들은 러시아 제국을 꿈꾸는 푸틴의 제국주의 야망을 정당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들입니다. 마치 체코 합병을 앞둔 히틀러가 오버랩되는 이야기들이죠. 21세기 러시아 제국주의를 맞서 맨몸으로 싸우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겁에 질린 시민들을 위로하며 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과 우크라이나 군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유럽의 소식을 전하는 까리삼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